안녕하십니까. 아침 햇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비교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미 세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시책에서 이 코로나 대응, 그러니까 방역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방역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가 이걸 이제 세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한국은 방역에 상당한 비중을 뒀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밀고 나갔다 해서 뭐 병행 노선이다. 이거 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네요. 병행 노선. 네. 방역 경제 병행 노선이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역을 챙겼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련된 발언, 뭐 그리고 이제 대국민 담화도 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방역에 무게를 많이 뒀고 또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가지고 방역에 우선권을 줬어요. 그래서 뭐 마스크 쓰는 것도 권장이 아니라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그래서 마스크 안 쓰면 뭐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이 행정보다 방역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걸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방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한 건 아니고 경제에도 상당한 이제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방역과 경제가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좀 국정 수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국경 봉쇄를 하지 않았잖아요. 몇몇 나라들은 국경 봉쇄를 아예 차단을 해버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디가 높습니까? 중국하고의 무역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의 그 무역 1순위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가 퍼지니까 중국인 입국을 막자라고 차단을 해버리면 대외 이 경제가 완전히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 영역에서 어떤 치명타를 입지 않을 정도로만 방역을 한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을 좀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도 되게 신중하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 2, 3단계로 있었던 거를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1.5단계, 2.5단계까지 나눠서 지금 수도권이 이제 2.5단계예요. 근데 일부 이제에서는 차라리 3단계를 해라. 이게 2단계 하다가 2.5단계 하다가 이러니까 이게 계속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코로나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데 뭐 폭증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를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3단계를 때려가지고 빨리 끝내고 확 잡은 다음에 풀어주는 게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3단계는 사실상 완전히 이제 전 국가가 그 봉쇄되는 거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경제에 상당히 치명타가 온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코로나가 퍼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경제는 굴러가야 되니까 2.5단계 이런 식으로 3단계를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역 때문에 경제가 피해보는 영역도 있고 경제 때문에 방역이 피해보는 영역도 있고 뭐 둘 다 일정하게 피해를 입는데 어느 한쪽에 피해가 막 쏠리지는 않을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한 게 아닌가 뭐 싶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방역과 경제가 있다면 방역에 총 집중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비상 방역 사업의 모든 단위가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대로 이제 집행이 안 된 단위들에 대해서 처벌까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등 전 영역에서 일정하게 방역으로 인한 피해가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군절 열병식을 준비를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인공위성 사진으로 막 열병식 연습하는 것도 막 찍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취소를 해버렸어요. 상당한 이제 그 피해를 감수를 한 거죠. 그다음에 뭐 경제는 말할 것도 없죠. 중국하고의 국경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그 남북 사이에도 뭐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남북 사이는 뭐 교류하기 어려운 뭐 그런 이제 조건이긴 했지만 어쨌든 남북 관계도 이제 다 차단이 돼버렸고. 그래서 경제에서도 상당한 이제 피해를 이제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외교 같은 경우도 그 외국의 이제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 대해서 자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 다른 나라하고의 모든 이제 이 인적 교류를 다 중단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강수를 둔 거죠. 초강수를 둔 거죠. 이렇게 해서 외교 영역에서도 상당한 이제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총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경제와 방역을 병행하지 않고 방역에 총 집중을 하면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경제를 챙긴 나라들도 경제에 타격을 크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같이 아예 방역에 총 집중했으면 경제가 완전히 큰 타격을 입었어야 되는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타격을 입은 징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10월 10일 열병식 영상 뭐 생중계로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 이제 북한 내부의 그런 이제 보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제에서 막 심각한 타격이 있어가지고 막 그 주민들이 동요한다거나 아니면 막 이 어떤 국가의 이 큰 이제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도 별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만큼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북한이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예고를 했어요. 근데 이 당대회라는 게 뭐 매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북한의 당대회가 10년 주기로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10년씩 하다가 이 가장 최근에 7차 당대회를 언제 했냐면 5년 전에 2016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면 이제 6차죠. 6차 당대회는 언제 했냐? 2016년에서 36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80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규칙성이 없어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거의 10년 주기로 10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완수를 하면 당대회를 하고 그 당대회에서 다시 또 10년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0년에 있었던 이제 그 당대회 같은 경우는 그 당대에서 이제 사회주의 완전 승리의 어떤 뭐 10가지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딱 찾아오면서 경제가 막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거의 붕괴 수준의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완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36년 동안 이 당대회를 못하고 계속 약간의 이제 비상조치 시기가 된 거죠. 그렇게 쭉 가다가 2016년에 이제 7차 당대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북한이 그냥 때 되면 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전 당대회에서 목표했던 것들을 일정한 의미가 있게 달성을 했을 때 그 다음 당대회를 하는 거다. 그냥 10년 지났으니까 합시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당대회를 5년 만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2016년에 하고 내년에 하니까 5년 만에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2016년에 목표로 했던 그때 이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가 막 경제가 막 대혼란이고 붕괴 위기야라고 하면 당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당대회 해가지고 막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막 심각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당대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거를 뭐 취소하거나 연기하지도 않고 계속 지금 뭐 가고 있죠. 당대회까지 무슨 전투 기간까지 딱 설정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걸 놓고 보면 경제가 완전히 막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은 것 아닌가? 일정하게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이제 북한하고는 정반대죠. 경제 총집중 노선이었다.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미국이 방역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은 건 아니에요. 방역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긴 했는데 사실 경제 논리에 밀려가지고 방역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표적인데 초반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코로나가 막 엄청 퍼지기 시작한 게 3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3월 달에 막 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막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월 달 되니까 벌써부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발병 곡선이 정점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발병 곡선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막 곡선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점으로 갔다는 얘기는 다시 이제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점으로 갔다.
정점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내려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확진자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를 빨리 열고 싶다. 이건 뭐냐면 되게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이 방역 때문에 경제가 지금 엉망인데 빨리 이거 방역을 중단하고 경제를 다시 살리고 싶다 이거예요. 경제에 좀 이렇게 재개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러려면 방역이 성공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역이 성공한 것처럼 계속 몰고 가는 거죠. 야, 우리 정점으로 간 것 같은데 이제 줄어들 것 같은데 경제 다시 재개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월 달 들어서도 뭐 이제 약간 망언에 가까운 추가 사망자가 상당히 발생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야, 방역 포기하자 그냥. 이 얘기냐 마찬가지잖아요. 추가 사망자가 상당히 발생하더라도 이건 우리 방역은 됐고 그냥 포기하고 걸려서 죽을 사람 죽고 그냥 경제 활동 재개합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막말을 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7월 달 가니까 미국의 코로나가 이렇게 뭐 안정권으로 들은 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이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잖아요. 7월 달 돼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야, 학교 개학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학을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예산 그 지원을 중단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왜 학교냐 하필이면 그러니까 트럼프도 나름 머리를 굴린 거예요. 학교를 개학을 해야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그러면 부모들이 직장에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학생들이 집에 있고 그 이제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모들도 직장에 못 나가고 뭐 이런 논리예요. 아무튼 경제를 재개하는 거에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방역은 거의 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생각한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자신의 어떤 패권 유지,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영향력, 패권 유지, 그 다음에 중국을 공격하는 용도, 이런 용도로 좀 사용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 이건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쓰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명에다가 지역명을 붙이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차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 뭐 여러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한에서 출발한 거 맞냐? 우한에서 시작한 거 맞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아무튼 이제 최초 발병자가 우한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우한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계속 고집을 하면서 중국 때문이야. 그래서 중국을 공격하는 그 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했습니까? 무역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사실 약간 밀렸단 말이에요. 미국이 밀리니까 뭔가 보복을 하고 싶은데 옳았구나 잘 걸렸다 이거죠. 너네가 바이러스 퍼뜨렸지.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우한 바이러스야 이건 중국 바이러스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지칭을 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바로 딱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달라져. 우리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관리를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제 격리하고 뭐 방역 조치하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에 비해서 미국은 뭐 걷잡을 수 없이 막 확산돼 버렸죠.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자, 아무튼 근데 유독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인만 입국 금지를 딱 시켜버렸어요. 나중에 유럽에서 막 퍼지고 막 그럴 때 뭐 이탈리아 입국 금지 뭐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공격용으로 이걸 이제 활용한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 너네가 세계 경제 침체에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가가 손해를 봤으니까 중국 너네가 배상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중국에서 처음에 발언하는 게 중국이 뭐 일부러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것도 아니고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봤잖아요. 사실 처음에 초반에는. 근데 그걸 중국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따지면은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요. 앞으로 새로운 병이 나타나면은 그 병의 첫 발생 국가가 다른 나라에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우리 새로운 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보고하겠어요? 안 해버리죠. 숨겨버리죠. 그 어마어마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 다 숨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새로운 병이 발생을 해도 만들어져도
그 병을 아무도 걸렸다라고 안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종플루라고 이제 막 한참 A형 독감이죠. 그거 돌았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제 20세기 초에 한참 엄청 유행했던 그 독감이 있어요. 스페인 독감이 거의 이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걸로 확산 속도라든지 뭐 치명률에서 엄청났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이름은 스페인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스페인이 무슨 발원국도 아니고 종주국도 아니고 스페인 약간 억울한 거죠. 최초 발병자는 미국인이에요. 그렇게 이제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피해를 봤는데 그 미국이 다 배상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거 의도적으로 만든 거다.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다. 미국의 백신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을 계속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어떤 중국에 대한 혐오감, 혐중, 반중 여론을 만들려고 막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백신 개발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잘 듣는 나라한테 백신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백신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요. 종합 대응 양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부, 아까는 이제 정부에서 이 대응을 어떻게 얼마나 한 비중으로 했느냐를 살펴본 거고요. 종합 대응 양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 나라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했는가, 주로 이제 이 사회 내부의 분열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상당히 이제 이 코로나 방역에 신경을 썼고 국민들도 거기에 엄청나게 협조를 했는데 여기에 맞지 않게 코로나 사태를 자신의 정쟁 수단으로, 그래서 정부를 공격하는 용으로 삼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적폐 세력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죠. 처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국힘당 봅시다. 국힘당 초반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집착을 합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미국 얘기하면서 했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중국인 입국 금지한 유럽 나라들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중국 입국 금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국힘당의 결정적인 이 모순이 뭐냐면 중국에 수많은 우리 교민이 있습니다. 교포들이 있어요. 사업상 중국에 간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중국인만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냐? 아니면 중국에 있는 우리 국적자, 한국인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이 뭔가 입장을 내지를 못합니다. 계속 물어봐도 입장을 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야, 중국에서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막아야 돼 라고 하면 그럼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다 죽으라는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니 중국인만 못 들어오면 되고 한국인은 들어와도 돼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중국인만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에서 바이러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데 한국인은 바이러스가 안 걸리니까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역에 아무 의미 없는 조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모순인 거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주장한 이유가 뭐냐? 문재인 정부가 이걸 못할 거라는 걸 아니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중국인만 막을 거냐? 한국인까지 막을 거냐? 문재인 정부가 어차피 판단 못한다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뭡니까?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관계를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인 입국 금지했다가 중국하고의 어떤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피해까지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약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친중 정권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야, 중국은 그 우한 바이러스 알지? 중국은 바이러스 천지야. 그래서 혐중 여론을 막 만들어내고 한쪽에는 이제 혐중 여론 만들고 한쪽에서는 문재인은 친중 정권이래.
그럼 이게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혐오하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입국 금지에 그렇게 집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초반에 막 한참 떠들다가 결국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이제 접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광화문 태극기 집회입니다. 광화문에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 이제 막 막았죠. 근데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이거를 막 오히려 허용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한편인 거예요. 국힘당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국힘당에서 뭐라 합니까?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다. 왜 광화문 집회를 방해하냐? 독재 국가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태극기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막 퍼져가지고 일파만파 퍼지니까 정부가 통제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정부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고. 근데 만약에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광화문에서 어떤 진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집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다. 그럼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문재인 정부 독재하지 말고 민주노총 집회 허용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근데 뭐 실제로 민주노총도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뭐 주요 시기마다 집회를 했는데 민주노총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 조치를 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집회 참가자들 명단 다 확인하고 마스크 쓰고 막 이런 거 열 체크하고 이런 것들 다 했어요. 근데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전혀 그런 거 없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왜 민주노총은 허가하고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방해하냐? 편파적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웃긴 놈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언론. 언론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막 코로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그냥 대혼란에 빠졌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막 기를 썼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한국 코로나 대응 잘하네 하고 있는데 언론들만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이 저주를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사들 제목들만 봐도 진짜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하도 이런 이제 편파적인 보도를 하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이제 이 보도도 막 나옵니다. 한국 언론은 왜 방역 실패했다라고 계속 그러느냐. 그다음에 뭐 이제 언론도 계속 정부를 공격하려다 보니까 자기 말을 뒤집는 거예요. 공적 마스크를 처음에 시행했던 대만에 대해서는 와, 대만처럼 해야 된다. 대만 부럽다. 막 이렇게 보도하더니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불편하다. 왜 국민한테 이렇게 불편을 끼치냐. 뭐 오부제면은 5일에 한 번 사람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이게 뭐 난리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는 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칭찬하는데 갑자기 19분 뒤에 코로나 환자가 죽었다. 이게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상한 기사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정부 공격하는데 그냥 혼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 관계자들도 계속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코로나 가지고 지금 언론 장사하는 거냐? 이런 거 아니면 선 넘은 조선일보의 코로나 보도 뭐 이런 것도 있죠. 기자협회에서 냈습니다. 도저히 이건 좀 심각하다. 뭐 이런 거죠. 하여튼 언론의 기본은 뭐냐면 코로나가 그냥 널리 퍼져가지고 정부가 그냥 골탕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거의 기사 논조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코로나 좀 무엇이 창궐했으면 좋겠다. 거의 이런 논조로 막 기사를 씁니다. 언론들의 수준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정략적으로 모든 걸 활용하는. 그다음에 뭐 태극기 부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약간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리는 부대인가 여기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일부러 전국에서 막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딱 먹으면 다음에 전국에 다시 흩어져가지고 자기 막 아들, 손자, 며느리 막 다 바이러스 퍼뜨리고 그래서 막 온 가족이 막 바이러스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경찰이 막 통제하려고 그러면 막 일부러 마스크 벗고 침 뱉어가지고 막 경찰한테 바이러스 퍼뜨리고 뭐 이런 일들 도저히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퍼지면 퍼질수록 정부가 골탕 먹으니까 내가 병에 걸리더라도 병을 더 많이 확산시켜가지고 정부를 골탕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상식
쪽으로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가 어떻게 혼란이 있었냐? 별로 없었어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북한 독재 국가라 그래. 뭐 야당이 없잖아. 뭐 언론이 뭐 정부 비판을 안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정부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게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태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널리 나타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 쓰라고 해도 그냥 잘 안 쓰고 다닌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뭘 하자고 해도 그걸 잘 안 따른다거나 그런 게 나타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태풍 한번 쭉 와가지고 태풍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피해 현지에서 평양 시당 당원들이 좀 와서 여기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친필 서한을 딱 썼어요. 근데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고 하면 평양시 당원들이 그 안 따를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정부 못 믿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필서한 공개되고 하루 만에 30만 명이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만 명이 다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12,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제 가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게 정부에 대한 어떤 정부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국 한번 봅시다. 미국은 뭐 장난 아니죠. 미국은 사실상 그냥 대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앙부터 연방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처음엔 초반에 또 없었어요. 나중에야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는데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컨트롤 타워에 이제 수장이 됐죠. 근데 뭐 부통령이 수장을 하든 말든 대통령이 다 휘저어 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컨트롤 타워 공격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해요. 백악관은 이제 코로나 대책본부 TF 뭐 태스크포스라 그러죠. 태스크포스란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뜻도 모르고 계속 쓰는데 아무튼 대책본부에 대해서 해체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가 5월달에 아니 백악관이 자기가 백악관에 사는 거 아니에요? 백악관에 자기가 대책본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해체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해체하라고 하냐면 뭔가 이제 방역 때문에 경제가 안 사니까 경제 활동을 재개시키고 싶은데 그럼 방역에 이제 충돌하잖아요. 방역 조치들과. 그러니까 이 코로나 대책본부에서 이건 방역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짜증이 난 거죠. 이것들이 내 부하들인데도 말을 안 들어. 8월 달에는 뭐 그런 얘기도 했죠. 그 데버라 버크스 대책본부 조정관인데 뭐 한심하다 뭐 이런 이제 비난을 공개적으로 트윗에 날렸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 왜 한심하다 그러지?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코로나 대책본부에 그 수석 팀원이었던 올리비아 트루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대선 전국으로 가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걸 이제 9월 17일인가요? 그 미국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완전한 경시 여기에 대해서 나는 환멸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땐 트럼프는 사람이 죽든 말든 방역엔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코로나가 퍼지든 말든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야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거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환멸을 느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때려치고 나온 거겠죠. 뭐 그다음에 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사람이 파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신망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뭐 방역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쟤 때문에 경제 재개를 못 한다. 왜 자꾸 이렇게 경제 재개하려고 그러면 방역해야 된다라고 떠드냐. 그러면서 이제 막 재앙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파우치는 재앙이다. 그럼 자기가 해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또 해고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역풍이 나올까 봐 내가 해고는 못 하겠다. 더 큰 폭탄이 있다. 뭐 그러잖아요. 10월 달에 이렇게 떠들었어요. 네. 한심하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부터 이렇게 혼란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도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니 그래서 좀 트럼프 말이 맞는 거야. 저 파우치 말이 맞는 거야.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는 거야. 벗으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내에서도 분열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대선 전에 백신이 완성될 거다. 이거를 되게 확신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대선 전에 백신을 발표를 짠 하면 자기 인기가 올라가서 다시 대통령 될 수 있겠지? 재선에 성공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화이자 같은 데서 막 백신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다 막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 일부러 대선 끝난 뒤에 발표한 거 아니냐? 응? 이거는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늦춰서 발표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국민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또 계속 대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국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당적 협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당 야당이 어딨어? 서로 더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일단 힘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그 우리 임진왜란 때 뭡니까? 뭐 일본이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가지고 당파 싸움 하듯이 마스크를 쓰는 게 맞냐 안 쓰는 게 맞냐 가지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회 모습을 막 사진을 찍으면 공화당 의원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민주당 의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야 이게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라 마스크당 노 마스크당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념에 따라서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는 거예요. 공화당은 마스크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국회에서 의회 회의가 시작되면은 마스크 쓰고 있던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러 마스크를 벗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이제 사진 찍을 때 되면은 마스크 벗고 사진 찍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인데 아무튼 그리고 뭐 별 희한한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위스콘신 주에서 주지사가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택 대기 명령. 그러니까 이게 봉쇄 명령이거든요.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뭐 나오면 다 이제 막 그 벌금 내리고 막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하니까 공화당 의회를 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주지사의 이 조치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제소를 해버렸어요. 법원에다가 이건 잘못된 명령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판사가 공화당 성향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라고 땅땅땅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력화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주지사는 막 계속 그 성명을 발표해서 이게 정쟁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잡히는 게 아니다. 제발 좀 집에 가만히 있어라. 이 판결 났다고 해서 또 다시 나오지 말고 그래라 뭐 하는데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은 좋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마스크 벗고 막 아무튼 뭐 그런 이제 황당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이제 막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막 뿌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하원에서 이제 각 주 정부에 뭐 예산을 얼마씩 도와주자라고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놨더니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상원에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 정부를 우리가 왜 도와줘? 도와주기 싫은데 예산을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정쟁하는 거죠. 연방 정부랑 주 정부랑 대립도 뭐 유명하죠. 메릴랜드주 사건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로 이걸 수송을 하는데 원래 한국하고 메릴랜드 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공항이 있잖아요. 그 공항을 안 쓰고 다른 공항을 쓴 거예요. 왜? 연방 정부가 와가지고 이걸 빼돌린다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연방 정부가 미국의 이제 이 연방 정부가 진단 키트가 부족하니까 메릴랜드 주가 한국에서 이거 수입한대. 야, 다 몰수해 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긴급 수송을 해가지고 주 방위군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지켜가지고 비밀 장소에다가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연방 정부가 못 뺏어가게. 뭐 이런 이제 난장판이죠.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 이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커가지고 주 정부들이 야 몇몇 주들 마음에 맞는 주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 대응 정책을 막 만들어요. 연방 정부 못 믿겠으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살아남자.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다 뭐 이런 거죠. 연방 정부 안에서도 그렇지, 연방 정부와 주 정부도 그렇지, 뭐 민주당 공화당도 그렇지 서로 이게 싸움박질만 하고 있지.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정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주정부도 믿을 수가 없고 민주당, 공화당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분열해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뭐 쌈박질을 하고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총으로 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야, 집 밖에 나오지 말고 모두 집에 들어가 있어라 막 봉쇄 명령 내리니까 뭐 총 들고 나와가지고 의회 뭐 건물을 점령을 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파우치 소장이 정부에서 통일된 대응을 해야 한다. 주마다 대응 방식이 다르고, 민주당, 공화당이 대응한 방식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미국 전체가 통일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서로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진짜 뭐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리바이어던에서 나오는 얘기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